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2020 네, 데일리 리캡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3주째 두 번째 날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나요? 네, 오늘 또 아주 알찬 소식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사실 리인벤트 주요 일정들은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 그 리인벤트 기조연설하고 그다음에 또 리더십 섹션에서 좀 이렇게 다뤄졌던 것 중에 IoT 분야, 사물 인터넷 분야랑 이런 부분들의 좀 새로운 소식들 좀 같이 딥다이브 하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AWS 히로들, 저희 머신러닝 히로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전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는데 오늘 좀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인벤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나는 게 아니다.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내년 1월 초에 또 저희가 신규 라이브 세션들이 추가가 됩니다. 또 온디맨드 세션도 추가되고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는 세션 있으시면 또 스케줄링 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히로분들이 진짜 요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뭐 세션 추천 가이드 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여기 히로 토크도 계속 초대하고 있고 네, 연말 연초에 굉장히 죄송한데 어쨌든 이제 애들 히로분들이 또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연초에 또 리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따로 이제 준비한 리인벤트 스웩도 저희가 마련을 해놨으니까 선물 세트 있으니까 여기 이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물 인터넷 분야 딥다이브 저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인벤트 2020 분야별로 딥다이브 해보는 시간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IoT 분야, 네,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분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그 진행에 도와주실 분은 이세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연님 뭐 하고 있는 일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AWS에서 IoT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고객님들께서 IoT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하실 때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빠르게 민첩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희 다양한 IoT 파트너 분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IoT 주로 쓰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많으신가요? 예, 요즘에는 분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뭐 이제 뭐 제조는 뭐 기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게 뭐 흔히 저희 뭐 그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뭐 전동 킥보드 이런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굉장히 모빌리티라든지 네.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LG전자 네. 가전에도 많이 들어가고. 네. 네. 그렇고 그 분야 오늘 이번에 리인벤트 보니까 저희가 네.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도 보면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AI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조 현장에서 쓰는 그런 그 AI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제조업체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IoT랑 연계해가지고 진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사실 IoT 분야랑 머신러닝, 엣지 이게 막 사실 이게 한 몸처럼 돼가는 거니까 네.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조금 좀 그 IoT 분야 꽤 오래된 분야긴 하지만 사실 클라우드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지가 그렇게 아직은 뭐 그렇게 초기 단계니까 좀 처음부터 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그 리인벤트에서 그 새로 이제 출시된 그 IoT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AWS IoT가 이제 올해 좀 이렇게 컨셉을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세워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 그래서 당연히 이제 IoT를 시작하실 때 이제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죠. 디바이스를 또 효과적으로 또 민첩하게 이제 셋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FreeITOS 같은 이제 운영 체제부터 해서 그리고 또 클라우드 기능을 이제 엣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엣지 앤 디바이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IoT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그 성장하심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이제 한두 대가 아니라 이제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커넥티비티한 컨트롤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잘 셋업이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이 되실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추출하실 수 있도록 이제 분석과 AI, ML까지 연계해서 제공해드리는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한 분야씩 이렇게 서비스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엣지 쪽을 보시면은 저희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그 저희 만나보실 서비스는 사실 이제 FreeRTOS입니다. 네. FreeRTOS가 이제 15년 이상 그 가장 이제 시장에서 법령적으로 사용해져 온 그 마이크로 컨트롤형 운영 체제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차드 빌이라고 하시는 이제 유명한 엔지니어께서 네. 이제 FreeRTOS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시죠. 재작년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삼성 그 오픈 소스 컨퍼런스 발표도 하시고, 네네. 네, 저랑 같이 밥도 먹었는데, 아, 네네. 네, 삼겹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FreeRTOS에도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FreeRTOS는 여전히 이제 저희 AWS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그래스라고 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에 기는 엣지까지 확장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손쉽게 이제 IoT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고 테스트하실 수 있는 SDK와 테스터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서비스들이 저희가 이제 IoT 분야에서 제공하는 네. 서비스고, 네. 요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IoT가 IoT 혼자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들이 또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서 네. 이렇게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또 같이 옆에 있네요,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뭐 잠시 후에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뭐 아웃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노우볼 패밀리 군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IoT 서비스도 이제 신규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린그래스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다 이제 저런 뭐 스노우볼 엣지나 뭐 웨이브랭스나 이런 아웃포스나 이런 데도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한 컨트롤 서비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로 이제 IoT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적인 그 요구 사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인프라를 그 규모에 맞게 스케일링해 드리는 이제 IoT 코어라고 하는 핵심이 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바이스 대규모의 온보딩이라든지 아니면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드릴 수 있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이제 IoT 디바이스가 아무래도 하드웨어 그 리소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그 디바이스 자체에다가 어떤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좀 유지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그런 이제 보안적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디바이스 디펜더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실은 AWS IoT다 그러면은 지금 이 IoT 코어 메시지 처음에 이제 MQTT나 이런 메시지들 처음 시작하는 걸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건 이제 IoT 원래 AWS IoT는 이제 IoT 코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서비스가 계속 많이 늘어나서 좀 원하는 어떤 그 기능들을 특히 이제 기기 관리 기능이나 보안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네요. 예, 특히 저희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대규모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뭐 대규모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기능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막 그 기기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깔고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힘들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2014년도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제가 IoT 핵데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에드신 보드에다가 그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핸즈온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에디슨 보드가 한 40개인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각 코어 IoT 코어 이제 프로그램 깔고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징 처리하는 걸 미리 셋업을 하는데 거의 밤에 그냥 시간을 40개 하는데 그랬었거든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뭐 그냥 자동으로 해주니까 좋겠네요. 이제 많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해가고 있고요. 또 디바이스 디펜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한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상도 이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오, 요게 이제 최근에 진짜 많이 이슈가 돼서 또 많이 이렇게 요구가 많아서 또 들어가고 있는 기능들이죠. 머신러닝.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저희가 IoT 사이트와이즈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석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조 쪽에 또 굉장히 이제 IoT에 대한 수요가 많으시고 또 제조 현장에서 IoT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뭐 좀 바로 이제 모니터링하시거나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 서비스로서 사이트와이즈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IoT 이 시계열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하실 수 있는 IoT 애널리티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벤트를 정의하시고
그 이벤트 모니터링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이제 그 액션을 트리거할 수 있는 IoT 이벤트 그리고 이제 또 그 코드가 이제 거의 없는 환경에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과 IoT 디바이스를 이제 연계하고 이렇게 모델링해서 빠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축할 수 있는 띵즈 그래프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AWS 각 분야별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 IoT 서비스가 몇 개 정도 되죠. 예, 11개 정도. 11개 정도.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또 보안 관련한 거고 네네. 어떤 거는 또 쿼리나 뭐 이런 어널리틱스 분야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옆에도 보시면은 AWS 관련한 또 그 데이터 서비스 그다음에 뭐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코어를 해서 도와주고 네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 보면 레고 블록도 보면은 한 개만 갖고 이렇게 계속 조립하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조립되어 있는 블록들을 그래도 미리 주면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AWS에 있는 IoT 분야에 좀 독특화된 좀 블록들이 좀 이렇게 제공되는 것도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AWS 쓰시는 분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이제 리이벤트에도 또 어김없이 다양한 이제 IoT 서비스들과 이제 기능들이 좀 출시가 되어서 이것을 좀 빠르게 한번 퀵하게 이제 그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엣지에서 IoT 디바이스 쉽게 이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부터 이제 IoT의 고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린그래스라고 하는 서비스 통해서 뭐 IoT 코어가 가지고 있는 뭐 MQTT, SG, 브로커 패러다임이라든지 히어도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엣지까지 가져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엣지에서 뭐 이제 로컬로 이제 그 뭐 머신러닝 추론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제공해드려 왔었습니다. 여기서 엣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가 그 발생되는 그 지역 그리고 또 IoT 디바이스가 존재하고 있는 디플로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이제 뭐 MQTT 메시지 패러다임, 뭐 머신러닝 추론 등을 이제 지원해드리는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를 이미 고객들께서도 많이 채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IoT 이제 AWS IoT 그린그래스 2.0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제 메이저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구조라든지 메커니즘이 V1과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 글을 쓰는데 내용이 너무 완전히 바뀌어갖고 아키텍처도 완전 다르고 진짜 완전히 새롭게 탄생을 한 거더라고요. 버전 1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버전 1에서는 저희가 그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 이용해서 이제 람다의 그 코드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 그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엣지의 이제 그린그래스 버전 1을 통해서 배포해서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원하시는 엣지에서 이제 실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모듈화된 개념으로서 직접 개발하시고 그것도 또 이제 그 굳이 이제 뭐 클라우드에 있는 꼭 람다에 가서 코딩하실 필요 없고 거기에 배포하실 필요도 없고 로컬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작성하시고 로컬에서 테스트하시고 디버깅 하시다가 혹시 또 다른 쪽에 다른 이제 수백만 대의 디바이스에 배포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로컬의 장점과 클라우드의 장점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좀 달라진 것들을 좀 먼저 그런 나중에 좀 딥다이브한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린그래스 이제 런타임 자체가 이제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기능이 있으면은 이것을 또 마음껏 이제 확장하시거나 이제 또 제거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AWS에서 오픈 소스로 나가는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FreeRTOS는 이제 이미 이것도 잘 이용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이용하고 계시고 굉장히 이제 그 저희 클라우드를 또 클라우드로 확장하기에 이제 좋은 이제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FreeRTOS가 그 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기능 추가라든지 뭐 버그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그 적용이 되고 빠르게 이제 진화해서 좋긴 했었는데 약간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롱텀 서포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은 향후 한 2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이제 LTS 개념으로 이제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하게 돼요. 사실 이제 오픈 소스가 어느 정도 성숙화돼서
버전의 안정성이 좀 중요해지잖아요. 이렇게 네. 한번 배포하고 나면 사실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벌써 업데이트된 버전들을 계속 이제 버그 수정이나 뭐 보안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 패치 같은 게 또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FreeRTOS가 사실 AWS에 사실은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예. 네, 그 저희가 롱텀 서포트 한 2-3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계속 이제 패치를 해주니까 네. 좀 큰 회사들이나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건데 예. 이번에 추가돼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그 로라웬이라고 해서요. 이제 로우 레인지, 네. 롱 레인지, 네. 말씀 잘못 들었네요. 롱 레인지 그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시는 이제 고객들이 많으셨는데요. 이곳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로라웬 디바이스를 이제 IoT 코어를 통해서 이제 그 손쉽게 이제 그 연결하실 수 있도록 그 서비스가 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로라완도 저도 처음 들어본 거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꽤 많이 쓴다고 산업 현장에서. 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이제 뭐 네. 지급이 이런 거 이제 익숙하실 텐데 얘네들은 이제 단거리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이것보다는 거리가 그래도 한 10km까지는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 장거리의 특성상 사실 제일 좋은 서비스는 이제 셀룰러 그쵸? 서비스이긴 한데요. 얘는 이제 전력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라웬이라는 기술 자체가 기존에 이제 블루투스나 직비에 비해서는 그 거리는 장거리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배터리 소모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뭐 배터리 수명이 뭐 한 최대 한 10년까지도 이제 그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로서 IoT 분야에서는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로라원 지원하는 서비스가 IoT 코어에게 추가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손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IoT 코어 룰 엔진으로 이제 그 라우팅하는 기능까지도 내장이 되어서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빠르게 개발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오픈 소스 그 게이트웨이로서 이제 LNS 프로토콜 이렇게 지원하시던 게 있었을 텐데요. 그것도 그대로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로라웬 개발 환경을 편리하게 IoT 코어와 이제 통합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로 그런 서비스로서 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홈 네트워크하고도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홈 네트워크에 그 집안에 있는 여러 이제 IoT 기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붙일 때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알렉사나 이런 기기들을 이제 로라원 게이트웨이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제 뭐 아마존닷컴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도 이제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IoT 플릿, 즉 이제 대규모의 이제 IoT 디바이스 집합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이제 기존의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그 기능들을 더 통합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이제 관리 도구로서 IoT 이제 플릿 허브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네, 콘솔에 뭔가 딱 이렇게 보고 다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나 보죠? 예. 그 기존에도 이제 뭐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쪽에 뭐 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 IoT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릿 인덱싱이라는 기능 자체도 제공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그것을 좀 통합해서 조금 더 이제 그 현재 IoT 디바이스의 뭐 연결 상태라든지 어떤 상태로 뭐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화면을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매트릭을 이제 그 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온도 조절기의 그런 뭐 연결 상태 그리고 뭐 전체 상태 매트릭 이런 거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특정 장치를 갖다가 디바이스를 이제 피터링하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정보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그런 UI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 상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표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기능으로서는 이제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뭐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인계값을 정하고 그 인계값에 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알람이 발생되게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런 알람이 발생했을 때 이제 코렉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이 알람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도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아노멀리 디텍션이 사실 이슈고 또 최근에 저희 서비스 나온 것들 중에도 꽤 그런 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기능들을 좀 넣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IoT 저희 사이트와이즈라고 해서 저희 인더스트리얼 IoT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이제 그 수집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AWS IoT 사이트와이즈 엣지라고 네.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이트와이즈는 이제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엣지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이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서드 파티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AWS 아웃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노우 패밀리 쪽에 이제 설치가 직접 가능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클라우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로컬에서 이제 산업용 데이터, 특히 뭐 OPGA라든지 모드보드 TCP라든지 이더넷 IP 프로토콜 이용해서 산업용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시고 또 로컬에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기존의 IoT 사이트와이즈 모니터라고 하는 그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손쉽게 이제 그 대시보드를 꾸미실 수 있고 그런 덕분에 이제 IoT 데이터를 이제 바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가끔 고객님들께서 그 요구하셨던 게 이제 사이트와이즈가 이제 클라우드상의 서비스니까 사실 그런 그 대시보드 자체를 그냥 로컬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안 그래도 많으셨는데요. 그런 기능을 진짜로 이제 이 IoT 사이트와이즈 엣지를 통해서 로컬에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대시보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엣지 요구사항이 진짜 많고 아예 저 보니까 엣지 그 리더십 세션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머신러닝 쪽도 보면은 엣지 뭐 어제 보니까 이제 시스템 매니저도 엣지 관련한 데 있고 머신러닝 쪽도 엣지 관련한 있고 IoT도 엣지 관련이 있고 뭐 그 엣지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신데 진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사이트와이즈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이트와이즈 그 엣지를 통하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뭐 하던 것을 이제 엣지에서 바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킥사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예, 킥사이트보다도 조금 더 이제 실시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고요.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IoT 기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서비스들이 좀 출시가 되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저희 IoT 쪽에 에듀킷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직접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 그 IoT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학습을 갖다가 손쉽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서비스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에디슨 데스보드 에디슨 보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잘 세팅하기 힘들고 그랬는데 또 가격도 좀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매하기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좀 쌌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가격이 한 40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정도 가격이면은 우리가 흔히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IoT 코어 쪽에 그 계속해서 그 룰 엔진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 룰 엔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라우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계속 액션이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추가된 것이 그 아파치 카프카 액션이라고 해서요. 그 카프카 쪽으로 데이터를 라우팅해 드릴 수 있는 그 액션이 추가가 되어서요. 그래서 직접 뭐 그 VPC 안에다가 직접 운영하시는 카프카가 되든 아니면 저희 관리형 이제 매니지드의 아파치 카프카를 쓰시든 어떤 카프카로도 데이터를 아우팅할 수 있도록 이런 액션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바이스 디펜더 쪽에도 이제 ML 디텍트라고 해서요. 그 머신러닝 이제 기술을 이제 좀 기반으로 활용해서 이제 디바이스의 동작을 이제 계속 좀 이렇게 트래킹하고 그다음에 좀 뭐 좀 너무 이제 이상하게 그 동작이 좀 데이터라든지 동작이 좀 그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설정해 놓은 인계값에 따라서 뭐 그 이제 알람을 준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이제 그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또 커스텀 매트릭이라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하신 분께서 뭐 배터리 뭐 그 잔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트래픽량이라든지 이제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매트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커스텀 매트릭이라는 기능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IoT 사이트와이즈와 이제 IoT 이벤트 쪽에도 이제 이런 이제 알람을 이제 그
콘솔에서 그 IoT 콘솔에서 이제 몇 분 내에 이제 알람을 좀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이트와이즈 모니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아까 대시보드 쪽에서 그런 알람 데이터를 표시하고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기능들이 막 진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뉴 피처들을 아무래도 리미트에 딱 맞춰갖고 예, 그라파나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뭐 어제도 이제 저희 그라파나 매니지 서비스 오픈됐는데 딱 이게 뭔가 아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춰가지고 딱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라파나도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기능이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이트와이즈에서 그라파나 플러그인까지 지원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에듀키트 같은 경우는 딱 제가 궁금했었는데 바로 또 화면을 보여주시는군요. 네. 예, 바로 이제 아마존.com에서 이제 구입할 수 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키트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edukit.workshop.aws라는 이제 그 사이트로 가보시면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하시고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워크샵 형태의 그런 이제 프랙티스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요. 꼭 사봐야 되겠구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신규로 이제 출시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그린그래스 2.0이 워낙에 이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그 논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키 컨셉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V1에서는 이제 람다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서 코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엣지에 배포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완전히 컴플리트리 모듈라 정말 이제 그 필요하신 그 부분만 고객님께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제거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하드웨어 리소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상세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좀 모듈화된 그런 구성을 좀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로컬에서 전부 다 이제 개발을 완료하시고 디버깅도 하실 수 있도록 뭐 로컬 디버그 콘솔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로컬에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이 로컬에서 이렇게 작업한 것을 다른 이제 디바이스에 다시 이제 배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클라우드상의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로 얘기하면 좀 안 나다니까 전체 뭐 내용 그림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그 뭐 로컬에서 개발한 것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다른 디바이스에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그 뭐 하나씩 이제 중요한 피처를 좀 살펴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픈 소스 엣지 런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엣지 런타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그린그래스 자체가 그 엣지에서 그 고객님들이 만드신 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 런타임 환경인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냥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갖다가 더 추가하신다든지 뭐 삭제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이게 유연함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GitHub에서 AWS IoT 그린그래스 GitHub에서 실제로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CLI 그다음에 시큐리티 매니저 보안 관련한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오픈 소스로 몇 개로 다 프로젝트로 다 모듈화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그 모듈화 개념으로 해서 필요하신 딱 이제 컴포넌트만 개발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또 그 고객님들이 개발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자주 사용하시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프리빌트된 컴포넌트로서 AW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스트림 매니저와 같은 그런 이제 프리빌트된 그 컴포넌트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또 머신러닝 인프런스를 이제 로컬에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프리빌트된 컴포넌트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그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 딱 삭제하시고 필요 없는 건 이제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 디벨롭먼트 툴스 이쪽이 이제 로컬에서 정말 그 개발하시고 또 기존에 사실 V1에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그 람다 코드를 이제 작성하시고 배포하신 다음에 디버깅 자체가 너무 힘드시다는 고객님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으셨는데요. 이제 그 로컬 디버그 콘솔을 이용해서 기존보다 훨씬 손쉽게 시각적으로도 디버깅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이제 CLI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큰 변화가 그 디플로이먼트 쪽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린그래스 V1에서도 이제 그 람다를 코드를 작성하고 또 다른 이제 람다 외에도 그린그래스와 관련된 세팅들을 이제 클라우드상에서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그린그래스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린그래스 그룹이 아니라 띵 그룹이라고 하는 사물 그룹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IoT 코어를 사용해 보신 고객님들께서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그 등록되어 있는 사물들을 이제 그 하나의 그룹에다가 이제 그 뭐 이제 모으셔서 그 하나의 사물 또는 그 띵 그룹 전체에다가 이제 이 배포를 이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배포 좀 어떻게 배포되는지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그린그래스는 또 이제 그 몇 가지 좀 그 중요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린그래스 코어 디바이스, 즉 이제 그린그래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물리적인 디바이스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제 컴포넌트라는 개념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컴포넌트는 결국 이제 디바이스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포넌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맞습니다. 컴포넌트가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고 저희가 AWS에서 프리베이트로 제공해드리는 것들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레시피, 아티팩트, 디펜던시 이렇게 또 이런 개념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레시피는 결국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메타데이터 그리고 뭐 뒤에 또 이제 설명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다음에 디플로이로 해서 아까 싱 그룹을 해가지고 이제 디플로이를 해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부분을 이제 그 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린그래스 뉴클리어스 컴포넌트라고 해서요.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런 이제 다른 컴포넌트의 이제 배포라든지 그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프로토콜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SDK를 또 제공해 드리는데 이제는 이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에 통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기능을 포함하는 IoT 디바이스 SDK까지도 이제 그린그래스 V2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왼쪽에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로컬에 이제 배포되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상에 여전히 이제 그린그래스 V2 API 그리고 이제 콘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컴포넌트 안에 이제 그 각 그 기능들을 좀 잠깐 볼까요?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레시피라는 것이 먼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컴포넌트 안에 이제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뭐 그리고 컴포넌트에 이제 넘겨드려야 되는 그 아규먼트 그리고 뭐 디펜던시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실행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물하고 제이슨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예, 맞습니다. 간단한 구조는 지금 이제 예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와 있고요. 가장 아래 보시면 뭐 파이썬 3 해가지고 뭐 어떤 이제 아티팩트의 경로에 있는 helloworld.py라는 것을 이제 실행시키고 또 뒤에 사실 뭐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에 정의해 놓은 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티팩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레시피는 그냥 메타데이터,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 뭐 설정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아티팩트는 정말로 이제 컴포넌트 안에서 실행되는 그 소스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코드 자체는 너무나 간단해서 사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이것이 아까 이제 그 조금 전에 장표에서 보신 레시피에서 이 코드를 이런 것을 실행하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와 이제 상호작용하기 전에 클라우드랑 이제 통신하시기 전에도 그냥 IoT 그 AWS 그린그래스 코어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 자체에서 그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되면은 바로 이제 그 이제 S3에다가 이제 업로드하셔가지고 다양한 이제 다른 쪽으로 그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배포하면 이제 바로 배포를 이제 할 수 있군요. 배포하실 때도 뭐 어떤 이제 그런 뭐 그 배포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롤아웃 되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간단한 예제만 좀 장표에다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1.0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뭐 1.0에는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람다 함수로만 네. 이제 배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랭귀지도 예. 뭐 다양한 랭귀지 쓸 수 있고 파이썬, 자바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 네네. 네, 기존에 IoT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그 신규 출시된 그 기능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뭐 네. 간단하게 뭐 테마만 한번 리캡을 해드리면은 네. 그 인베디드 개발을 위해서 이제 FreeRTS, 그 ATS와 그리고 그린글스 V2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제 장치용 확장해드리기 위해서 롤라웬 네. 그리고 아파치 카프카 액션을 통해서 더 많은 작업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ML 디텍트와 그리고 이제 커스텀 매트릭 이런 것들을 IoT 디바이스 디펜더에 추가를 해서 더 이제 손쉽게 네.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플릿 허브 등을 통해서 더욱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이트와이즈 엣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엣지에서도 그 인더스트리얼 IoT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학습을 하시기 위한 이제 에듀킷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듀킷 저거 기대되는 거. 네. 저도 하나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앞으로도 그 AWS 관련한 IoT 네. 좀 팬존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한국어로도 네. 네. 또 IoT 또 스페셜리스트시니까 좀 다른 고객분들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IoT 분야 이렇게 딥다이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또 기다리던 AWS 히로 토크 네, 전희원님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정도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SK텔레콤의 전희원님을 이 AWS 히어로 토크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SK텔레콤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네, 그 페이지를 다음으로. 아, 예, 처음이어서. 네. 아래 버튼입니다. 네. 예. 예. 그 SK텔레콤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주로 대화 엔진 개발 그리고 서비스 적용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코바트랑 코GPT2 같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전희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 오픈 소스로도 이 머신러닝 특히 이제 NLP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계신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업무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저의 GitHub 페이지입니다. 예, GitHub 페이지인데 여기 리스트업되어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하고 외부에 오픈이 이미 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GitHub 리스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뭐 주로 이제 NLP 관련된 그런 어떤 오픈 소스 작업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고요. 뭐 여러분 뭐 R 쓰신다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죠. 코 NLP 패키지를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들 부분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코 스페이싱이라는 어떤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뭐 세 가지는 뭐 최근에 코바트가 오픈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버트의 한국어 버전, 그 다음에 바트의 한국어 버전, 그 다음에 GPT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부연 설명 안 해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어쨌든 오늘은 사실 주제가 약간 라이트한 주제는 아니고 좀 전문가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주제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자, 일단 그 요번에 리인벤트 여러 가지 좀 보셨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좀 눈길을 끌만한 것들, 관심 있는 주제의 세션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예, 그 물론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그 코버트하고 코GPT2, 코바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그 모델을 효과적으로 아주 큰 모델을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번에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 관련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 저희 이제 세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좀 이제 출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영문으로 좀 돼 있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래는 제가 여기 페이지에 올려진 어떤 내용 세션은 3가지인데 위에 2가지 세션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라지 스케일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되게 성능이 좋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 세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거대한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된 세션입니다. 네. 이 2가지를 연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규모 어떤 리서치, 그러니까 ML 관련된 리서치를 조금 해보셨다라고 하면 GPU를 어떻게 보면 그 GPU의 좋은 GPU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거의 이제 끝판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V100 GPU가 가장 좋다라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A100 GPU를 쓸 수 있는 인스턴스가 이번에 나왔고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크 장비들이 좀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소개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부분도 바틀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장비를 사서 붙였다. 예.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써보니까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이제 실무를 하고 계시고 또 연구자시잖아요. 예. 이렇게 빠른 머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예, 일단 시간은 금이잖아요. 아, 네. 예.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A100 P4D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어떤 게 좋냐면요. 리서치나 개발을 할 때 여러 번의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간 단축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 AI 관련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머신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보통 이런 이제 트레이닝이 돌아가는 동안에 약간 그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때 뭔가를 하시는 것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앞으로 좀 갈게요. 네. 요 사진 있잖아요. 네. 요 사진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제가 뉴질랜드를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녔을 때 테카포 호수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이들이랑 같이 캠핑카 여행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버트 트레이닝을 돌려놓고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 중에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군요. 예, 그런 그 스토리가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중간 휴대전화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거기 네트워크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만 했고요. 확인했는데 잘 트레이닝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클라우드를 잘만 활용하면은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룩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유로운 어떤 생활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일하고 사람은 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번에 이 나온 P4D와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대의 머신을 갖다가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추가가 됐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게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이런 어떤 P4D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클러스터 그 장표에서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디스크라든지 그다음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패브릭 그 엘라스틱 패브릭 그 아답터 같은 어떤 이 키 뭐 외부에서는 뭘로 알려져 있죠? 이게 그 인피니밴드인가요? 네, 그렇죠. 인피니밴드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성능의 디스크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사실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 할 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거의 필수죠. 그래서 동시에 GPU 인스턴스 워커가 디스크의 파일을 액세스했을 때 성능이 저하되면 거기서 바틀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100 GPU를 사용할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크 장비의 성능이 3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성능이 더 좋은 어떤 장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네이버가 이런 장비를 구매했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큰 기업에서야 뭐 얼마든지 이제 투자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개인도 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 연구자라도 충분히 이런 장비들을 갖다가 빌려서 써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개인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런 장비들이 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장비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펌웨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GPU 드라이버랑 잘 연동이 돼서 구동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 환경이 위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AWS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구성을 해놨다, 튜닝을 해놨다, 가져다 쓰기만 하셔라. 그런 상태니까 뭐 리서처 분들이라든지 라지 스케일 모델을 트레이닝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작은 어떤 몇 개 노드에서 모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진짜 확신이 드는 어떤 모델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라지 스케일 환경에서 그냥 AWS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한번 돌려서 빨리 결과를 보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시간 대비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관심사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NLP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T5 모델이라고 그 어떤 인코더, 디코더 언어 모델이거든요.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트레인했더니 V100 대비 이런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30억 파라미터면 일반적인 GPU에서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지 않는데 왜 올라가지 않는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는 이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고요. 단순히 수치만 보자면 2배 이상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열흘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엄청난 거네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늘어나고 하면 사실 소요된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20일 걸리는데 60일로 줄일 수 있다. 60일 걸리는데 30일로 줄일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은 사실 다가온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걸리는 거면은 거의 걸어놓고 여행을 갔다 와도 되겠네요. 해외여행 가도 되겠네요. 근데 불안해서 중간에 또 체크도 해줘야 맞습니다. 뭐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세이지메이커 디버거 같은 걸로 디버깅 리포트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긴 했는데 또 다른 세션 또 소개해 보시죠. 앞서는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T5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게 이제 30억 파라미터인데 GPU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자, 사실 그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분산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세션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분산 학습 알고리즘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럼 왜 큰 모델을 학습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큰 모델이 무조건 성능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큰 모델이 무조건 성능이 좋을 뿐더러 GPT-3를 보면 사실 이 페이퍼 제목에 퓨샷이랑 제로샷이라는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API를 써보면 앞에 난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그 대화를 그대로 이끌어 나가거든요. 모델이. 자기가 뭐 트레이닝에는 봤었을 정보였겠지만 사실 그런 컨텍스트로 바로 어떻게 보면 모델 API를 전환을 해가지고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사실 퓨샷이나 제로샷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앞에 컨텍스트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걸 이제 퓨샷,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모델이 커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 크면 클수록 모델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퓨샷, 제로샷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큰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그런 거군요. 우리가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으면은 더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듯이 기계랑 어떤 이런 NLP를 가지고 할 때에도 단어를 던져줬을 때 얘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예, 정확한 비유이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큰 모델이 좋다라는 건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큰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패러럴 방법이랑 모델 패러럴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사실 요번에 이제 이 리인벤트에서 이 관련된 패러럴리즘 관련된 발표가 나오니까 전문적으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그 GPU, 그러니까 모델 병렬 학습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 아주 쉽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 데이터 패러럴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데이터를 N개의 GPU에 뭐 분산을 시킨 다음에 각기 처리를 하게끔 학습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아예 짜게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그걸 학습이 끝나면 또 나중에 그걸 모델을 다시 합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파라미터 서버가 중간에 일반적으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합친 다음에 업데이트된 웨이트 값들을 각기 이제 GPU에 또 한번 이제 디스트리뷰트 하는 건데. 각 GPU마다 동일한 모형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각자 카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 파라미터 서버에 대한 어떤 바틀렉. 그 다음에 계속 데이터를 걔가 중계를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은 있긴 해요. 이번에도 그 AWS에서 페이퍼 하나 냈더라고요. 헤링이라는 이게 약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쓴 페이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GPU의 모델이 하나가 온전히 올라가지 않으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통째로 GPU에 다 올라가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빌리언, 그러니까 그 30억 개, 그 3빌리언, 30억 개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 패러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나온 게 이제 모델 패러럴 방식이거든요. 예. 예. 모델을 그러니까 N개의 GPU에 각 파트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이프라인처럼 쭉 데이터를 흘려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GPU에 대한 어떤 그 소모가 굉장히 적겠죠. 예, 카피가 온전하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 디바이스 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버든이 좀 크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관련된 또 모델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네. 거기 이피션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데이터를 쪼개는 거는 양 가지고 이렇게 용량 가지고 쪼개니까 좀 더 쉬워 보이는데 모델을 쪼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얼핏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직관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델의 데이터는 시퀀셜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쪼갤 텐데,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모델 GPU에 많이 올라가고 네. 모델의 특정 파트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어떤 곳은 적게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모델 UCG에 대한 어떤 언밸런스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밸런스를 또 맞추자고 하면 그 디바이스 간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가지고 네트워크 버든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오픈 소스 계열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좀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세이지메이크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모델 패러럴리즘이 어렵다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모델 패러럴리즘 아마존 세이지메이크에서 어떤 모델을 되게 이피션트하게 파티셔닝하고 그 다음에 모델 UCG를 극대화시키면서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그 서비스를 내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 코드를 들고 와서 세이지 메이커 안에서 뭐 약간의 좀 작업을 해줌으로써 그걸 이제 병렬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모델 병렬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딥스피드라든지 페어 시퀀스라는 어떤 라이브러리에 익숙하실 거예요. 할 텐데 저는 이 세션을 보면서 지금 텐서플로우 예제도 있고 파이토치 예제도 있는데 이 세션을 보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존 코드에 크게 변경 없이 되게 간단하게 모델 병렬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거의 고치는 코드 대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사실 아까 그 파이프라이닝이라는 어떤 그런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코드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GPU에 모델 병렬을 해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 사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르게 되면 특정 GPU만 특정 시점에 액티베이션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GPU는 쉬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그 미니 배치가 아닌 마이크로 배치라는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걸 다시 어떻게 보면 모든 GPU가 액티베이션 되게끔 어떻게 보면 하는 환경을 이제 여기서는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그걸 위해서 코드를 교체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보면은 딱 세 줄 고쳤네요. 예, 데코레이터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하는 어떤 그런 그쵸. 세 줄 고친 거죠. 예. 사실 이 부분이고요. 앞부분에 사실 그 모델 병렬을 위해서 보시면 모델을 특정 펑션으로 감싸주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동으로 모델을 파티셔닝 해주는 부분이고요. 옵티마이저도 굉장히 GPU UCG를 많이 먹거든요. 옵티마이저도 각각 GPU로 쪼개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그것도 단 한 줄의 코드로요. 단 2줄이죠. 지금 3줄하고 5줄이네요. 총 5줄의 코드 변경만으로 모델 병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킬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모델 병렬화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된 방법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잘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예 벤치마크 네. 재밌는 여기도 볼 부분은 딱 두 부분이에요. 예. 여기 보면 아까 3빌리언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1빌리언 이상은 DP로 모델 병렬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여기서는 보니까 OOM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아웃 오브 메모리로. 예. 아, OOM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AWS에서 제공하는 모델 패러럴 기법을 이용하면 네. 그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 이게 거의 노드 워커를 늘린다는 거랑 거의 동치거든요. 네. 예. 그럴수록 거의 리니어하게 스로프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일정하게 간격으로 증가를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됐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 분산 병렬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정도의 성능은 굉장히 아이디어한 어떤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휴기라고 그래가지고 허리업 앤 겟 아이들이라는 거를 이제 일반적인 컴퓨팅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 이제 리소스를 확 쏟아 부어가지고 이제 아이디얼하게 성능이 올라갈 수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시간은 단축되는데 가격은 사실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더 비용은 들어가지만은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제 동일한 가격에 시간을 단축하면서 뭔가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엔지니어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누구나 또 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합을 조금 해보자면요. 앞에 두 세션을 종합을 해보자면 그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모델 병렬 관련해서는 A100 슈퍼 클러스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디스크 네트워크 관련돼가지고 최고로 붙이고 그 다음에 환경 튜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예,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미 AWS 내에서는 레디메이드 된 거죠. 기성곡이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나온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큰 수정 없이 네. 바로 그냥 트레이닝 해볼 수 있다. 예. 그쵸. 아주 환상적이죠. 예. 보통 기존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연구자 이외에 이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을 따로 썼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 네, 되는 거죠. 예,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앞에 두 세션은 제가 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AWS 한국 블로그에 새로운 이러한 이제 블로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앞쪽에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저희 히어로분들이 추천하는 세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희원님 내년에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뭐 이건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고요. 네. 그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그 대화 엔진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이 쌓였고 네.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좀 정리된 형태로 조금 오픈 소스화를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해 들어서 좀 들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코바트라든지 네. 뭐 코버트라는 어떤 그런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바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간단하게나마 조금 만들어서 내가 했었던 고민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약간 그런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 AWS ML 히어로가 처음 됐거든요. 처음 됐는데 뭐 올해는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AWS 아까 그 인스턴스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델 패러럴 그런 것들을 좀 직접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리얼 사용기, 리얼 활용기 네.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물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돼서 리인벤트에 가고 네. 싶습니다. 아, 네.
모두의 바람입니다, 진짜. 예. 사실 리인벤트 이제 몇 번 가보신 분들 중에 막 라스베가스 이제 좀 지겹다 이런 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 딱 들어서니까 후회된다. 네, 그런 말을 하다니 라스베가스 너무 좋은 곳인데. 예. 네, 아무튼 뭐 또 올해는 또 올해대로 또 이런 색다른 방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리인벤트를 즐길 수 있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또 약간 유니크하게 그런 또 매력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 한국어로 되는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 다음으로. 바로 넘겨주시면요. 예, 다음 이제 시간을 내일 할 것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이제 박경표님, 이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인 박경표님이 오셔가지고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석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인벤트 2020에 대한 총 정리 부분을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도 AWS 유저 그룹에서 많이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